네, 이번 영상은 일단 우리 발전기의 원리를 한번 그림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AC 하죠. 같이 generator. 보시기 바랍니다. The major parts of an AC generator are armature coil, field magnet, slip rings, brushes, etc.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발전기에 쓰이는 이 요소들이죠. 발전기의 구성 요소. 이 아머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전기자 코일,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기자 코일이라고 하고 말 그대로 코일이 있어야지만 이 코일의 기전력이 만들어지겠죠. 예, 그리고 코일을 이렇게 이제 이 안에 이제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만드는 이제 이런 권선이 되겠고, 요 그림이 코일이고 이거는 자기장을 만드는 그런 자석 코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전자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영구 자석, N극 S극 커다란 이제 자석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자석을 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슬립 링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이제 정류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부차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magnet which 자, produces NS magnetic 자석이 flux 존재하죠. in generator is 자기장을 called 생성을 해야 field 됩니다. magnet. The N극에서 direction of S극 flux lines 방향을 is 향하겠죠. from 오른쪽 north pole 방향이네요. of the 그렇죠? field magnet to south pole. An armature is a 여기에 coil 이제 at which 전기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기자가 바로 이런 코일입니다. 코일이 회전하면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를 회전을 시켜야겠죠. insulated conducting wire is wound over a laminated soft iron core. 이제 코일이 하나만 있죠. 이게 하나만 The 있을 slip 때는 rings 전압이 are 하나만 circular 만들어집니다. rings 그리고 fused to 이렇게 the 이제 ends 슬립 of the coil. 링이라는 걸 둬서 이 They 전선을 rotate 예, about the same 전극을 axis 끌어내야죠. as 회전하면서 that 이게 of the 이제 armature. 접촉이 되면서 회전을 하는 거죠. 마찰이 Brush 되면서. is an arrangement 예, that 그리고 is 이제 always 브러쉬 in 여기 또 contact 갖다 with slip 둡니다. rings. 브러쉬하고 Current 슬립 flows 링이 to the 마찰이 되는 external 거죠. 이 circuit 슬립 through this. 링은 이 링은 한 개의 도선에만 Armature 지금 접촉이 coil 돼 있는 거예요. rotates 부착이 돼 continuously 있는 using 겁니다. mechanical energy. 이렇게 이제 전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잘 보시면 이 금속 막대가 자기장을 끊으면서 위로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이때만 이제 전압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위에서 이렇게 돌아갈 때는 수직으로 지나가는 성분이 얼마 안 되고 맨 위에 있을 때는 수평으로 지나가니까 그때는 순간적으로 전압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 전압의 기전력의 모양도 사인 코사인 형태로 이게 컸다가 작아졌다 컸다가 작아졌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왼쪽 오른쪽에서 수직으로 지날 때 가장 큰 전압이 만들어집니다. Simul- 자세히 보면 지금 현재 아주 큰 전압이 만들어지는데 is 이때는 later. 어때요? 이때는 전압이 거의 이제 제로가 되는 이런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전압이 만들어 이 바늘이 그래픽이 잘 맞질 않네요. Reflects 요 순간에 가장 큰 전압이 만들어지는 거고 요 순간에는 전압이 좀 작고 완전히 수직이 되면 전압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전압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장을 끊으면서 지나갈 때 가장 큰 전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flux line and EMF is generated in the coil. This continuous motion of the armature coil helps to keep a constant current in the external circuits. Let's see the different steps in one complete rotation of the armature coil. 자, 이걸 하나씩 이제 분석을 한 그림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자기장 방향하고 자속 방향이 같아요. 이제 면적이 바라보는 방향이 같습니다. 그러면 자속은 크지만 자속이 최대값이 되는 순간에 그 변화량은 순간적으로 0이 되는 거죠. 그런지 현재는 전압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이 순간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 순간에 가장 큰 전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방정식을 보면 자속은 최대 지금 자속이 0이지만 이걸 미분한 값 BA 사인 오메가 NBA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90도일 때 최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평행하니까 제로가 되는 거고 유도기 전력의 크기를 말하는 건지 자속의 크기를 말하는 건지 잘 살펴야 됩니다. 교재에 있는 식을 잘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다시 그림으로 보면 이 순간에 가장 큰 전압이 만들어지는 거고 움직이고 있을 때죠 물론.
In 근데 이제 DC generators 직류 also, the 전압이라고 하는 EMF 거는 이제 induced by 우리 the 직류 armature 발전기 coil 같은 is 경우에는 AC 이 in 교류를 nature.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가 이렇게 이제 This EMF is 존재하게 됩니다. converted 그래서 into 브러쉬가 이렇게 DC 존재하면 using split ring 브러쉬하고 이 commutator. 정류자죠. 정류자 사이에 The current 항상 flows 전극이 to the 바뀌죠. external 이렇게 circuit 오른쪽 through the 왼쪽으로 graphite 왔다 갔다 brush 이렇게 is 바뀌면서 unidirectional. 일정한 방향의 전압을 만들어줄 Let's 수 see 있게 the 되는 거죠. difference between the EMF from a DC generator and a battery. 이렇게 발전기 그림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좀 The 해보겠습니다. EMF 그리고 이제 본래 해보려고 했던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해 보죠. 자, 납작한 고리 도대 넓이가 8cm 제곱. 여기 지금은 이제 센티미터 제곱으로 나왔잖아요. 고리면의 수직 방향의 자기장의 크기가 1초 동안에 0.5에서 2.5 테슬라까지 변하는 거죠. 이때 유도 기전력을 먼저 구해야겠네요. 그렇죠? 유도 기전력 E는 마이너스 n d 파이 dt. 이게 이제 균일하게 변하는 거죠. 0.5에서 2.5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n 델타 파이 나누기 델타 t 이렇게 이제 표현해도 되고, 코일이 한 개니까 그냥 n은 1 집어넣으면 요 값만 계산해 주면 되겠고요. 크기만 계산하는 거니까 뭐 부호도 제거합니다. 그러면 파이가 원래 이제 b 곱하기 a잖아요. 그런데 이 BA는 각각 안 주어지고 그냥 파이가 아예 주어졌으니까 나중 파이에서 처음 파이를 빼주면 되는 거고,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은 1초. 이건 그냥 1이니까 뭐 아주 간단한 문제죠. 0.5에서 2.5까지, 즉 2.5 마이너스 0.5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단위가 자기장이 나와 있네요. 여기 이제 자기장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파이가 주어진 게 아니라 b 곱하기 a가 주어져 있죠. 이걸 다 구해봐야겠네요. 그래서 b 곱하기 a 나중 거 처음 거 b 곱하기 a 이렇게 해주는데 면적이 안 변하니까 면적은 그대로 1분의 1도 생략하겠습니다. 1초. 그래서 a로 묶어주고 b 마이너스 b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는 8cm 제곱이니까 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미터 제곱이 돼야겠고요. b가 0.5에서 2.5까지니까 결국 2테슬라 변한 거죠. 2.0 테슬라 해주면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볼트가 되겠죠. 1.6 밀리볼트가 되네요. 그렇죠? 1.6 밀리볼트, 1.6 밀리볼트. 요건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압을 구한 거고, 그럼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I는 저항분의 전압 이렇게 대줘야겠죠. 저항이 2분의 1.6 밀리 볼트니까 이제 전류가 돼서 암페어로 바뀌겠네요. 그죠? 그래서 0.8 밀리 암페어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 정도 이제 보시고 바로 이제 다음 문제 10번 문제 풀어보죠. 이번에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도선을 50번 감아서 n이 50이네요. 만든 코일이 자기장도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장과 30도의 각도로 되어 있는데 법선이 자기장과 30도의 각도로 되어 있다. 이게 뭐냐면 정사각형 모양의 코일이 이렇게 있죠. 코일이 바라보는 방향은 이런 방향이에요. 코일의 면적 방향. 그런데 이게 이제 법선이 되는 거죠. 면의 법선. 그렇죠? A의 방향, 면이 바라보는 방향을 법선 방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장은 이렇게 30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30도. 여기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이 면을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균일하게. 자, 0.4초 동안에 자기장이 200에서 600 마이크로 테슬라로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면 이 80mV의 기전력이 만들어집니다. 기전력이 주어졌네요.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80mV니까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볼트가 되겠죠. 이만큼의 전압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N 앞에서 우리 봤듯이 델타 파이 B 나누기 델타 T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때 자기장이 주어져 있고 면적이 안 주어져 있죠. 그리고 N은 50입니다. 시간은 0.4초가 걸렸죠. 그리고 면적은 그대로고 B가 변하는 거니까 여기 델타 B 또는 나중 B 마이너스 처음 B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의 면적은 이 길이를 L이라고 하자면 A는 정사각형이니까 L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B는 600 마이크로 테슬라인데 600 마이크로 테슬라는 6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테슬라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테슬라가 되겠죠. 6에서 2를 빼주면
그 차이는 요 차이가 이제 4가 되는 거죠. 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테슬라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럼 A를 구해낼 수 있겠죠. 이걸 A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이 본래 있었고요. 이거 나누기 50 해줘야겠죠. 이게 A만 남겨줘야 되니까 이제 좌변으로 가서 나누기를 가는 거고 0.4는 이제 곱하기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는 다시 나누기가 되겠네요. 여기 4 곱하기 여기 같이 써봅시다. 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은 나누기로 들어가야 되고 0.4는 곱하기로 들어가야 되고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미터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는 A니까 L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L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에 다시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루트 50 곱하기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여기 48 32가 되겠죠. 48 32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요거는 10의 제곱이 돼요. 그렇죠? 분모로 올라가서 10의 제곱이 분자로 올라가서 10의 제곱이 되고 나머지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뭐 요건 여러분 전자계산기로 계산해 봅시다. 단위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미터로 나오겠죠. 우리 지금 다 국제 단위기를 쓰니까 SI 단위기를 쓰니까 결과적으로도 L도 이렇게 이제 미터로 나와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전체 길이 계산하는 거죠. 또 전체 길이니까 한 개의 한 변의 길이가 L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 이 사각형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4L이 되는 거고 4L이 되는 거고 여기 몇 개 있어요? 50번 그죠? 답이 복잡하네요. 전체 길이는 200L이죠. 이게 4L이 50개 있으니까 200L이에요. 200L. 여기 L을 구해서 요거에 200배 해줘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복잡하지만 내용은 패러데이 법칙 그냥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잘 대입해 주시고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마찰이 없는 미끄러지는 막대를 위에서 본 모습이다. 유곰이고 2.5 테슬라고 자기장이 종이면 안쪽으로 수직으로 지나고 있고 L은 1m 저항기에 0.5A의 흐르가 전류가 흐를 때 도체 막대는 얼마의 속력으로 이동해야 되는가? 유도기 전력은 막대가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냥 BLV예요. 공식처럼 씁니다. 그런데 유도기 전력 전압이 흘러서 전류가 R분의 I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같은 거고 그러면 속력 V는 R, B, L분의 I가 되면 되겠죠. 요 식에 의해서. 그렇죠? 답은 바로 나오겠네요. 저항이 유곰 곱하기 자기장이 2.5 테슬라 다 전부 우리 여러분 SI 단위 써주면 돼요. 길이가 1.2m 전류가 0.5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답입니다. 계산해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다음 문제 19번 문제 보는데요. 0.2kg의 막대가 마찰이 없이 쭉 미끄러져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예, 있어요. 두 레일은 서로 1m만큼 떨어져 있다 그랬는데 1.2m만큼 이 그림이 요 앞에 있는 이 그림하고 똑같은 건데 요거를 위에서 본 그림이 요 그림이죠. 요 그림 그렇죠? 그래서 19번을 위쪽에서 보면 요 그림이 되는데 요 그림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런데 잘 보시면 일정한 속력으로 얼마큼의 속력으로 내려갈까 이건데 이걸 위에서 보게 되면 앞에 그림처럼 이렇게 보일 거예요. 저항이 있고 이렇게 보일 겁니다. 막대가 이렇게 V로 이 V는 이 V하고 다르죠. 이거는 수평 방향의 속도. 이게 V 수평이잖아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죠. VX 방향 이렇게 합시다. 이게 VX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장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그죠? 예. 이 그림하고 앞에 그림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VX랑 이 V는 다릅니다. 예. 25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다고 했죠. 25도 세타가 R은 1g이고 L은 1.2m, B는 0.5 테슬라가 됐을 때 막대가 레일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오는 일정한 속력 그랬습니다. 네, 일정한 속력이니까 힘의 평형이 이루어져 있고 R자 힘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막대에 가지는 R자 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다시 그려보는데 이걸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이게 25도인 거죠. 지금 막대가 이렇게 단면이 보이겠죠. 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을 그려보세요. 빨간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중력 작용하겠죠.
mg가 작용해요. 그리고 수직력이 이렇게 작용하겠죠. n. 그리고 뭐가 작용합니까? 이게 v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때의 v는 수평 방향의 속도 v예요. vx로 움직이고 있을 때 자기장 속에서 도체의 전류가 흐르고 움직이게 되면 이 자기력이 가해지겠죠. 자기력은 어느 방향으로 가해지겠습니까? 지금 유도 전류를 보게 되면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vx로 움직이게 되면 들어가는 자속이 증가하는 이걸 막아야 되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로. 그래서 들어가는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겠죠. I가 그죠?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B는 이렇게 돼 있는데 I는 이렇게 흐르니까 힘은 왼쪽으로 이렇게 가해지는 거죠. 이게 FB 자기력이 돼요. 자기력은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겁니다. 수직력, 중력, 자기력. 그죠? 자기력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방향이죠. 전류가 들어가고 자기장은 아래니까 오른손 법칙 ILB 하면 왼쪽 방향으로.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이 FB를 받게 되는데 이 FB의 크기를 구해낼 수 있어야 돼요. 힘의 평형을 이용하면 되겠죠. n을 분해해 봅시다. n을 분해해 보면 이것도 이제 색깔을 좀 바꿔서 위쪽으로의 ny 성분하고 이걸 분해하면 이렇게 이제 분해할 수 있겠죠. 오른쪽 성분에 nx가 있는데 이게 25도잖아요. 그러면 이 각도가 25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ny는 n 코사인 25도가 돼야 되고 nx는 n 사인 25도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럼 변변 나눠주면 ny분의 nx는 이게 탄젠트 25도가 되는 거죠. 근데 nx는 뭐랑 똑같아요? 여기 nx는 이게 평형이 되니까 fb랑 같아요. 이건 fb가 되는 거고 ny는 이 위아래로 평형이 돼야 되니까 mg랑 같아야겠죠. 그래서 ny는 mg가 되는 겁니다. 그럼 fb가 구해지겠죠. mg 다 나와 있으니까. 따라서 fb를 구하면 fb는 mg 탄젠트 25도가 되는데 이게 ILB가 되는 거죠. L 소문자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를 구할 수 있어요? 전류를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요. 여기 이렇게 이게 ILB잖아요. ILB. 이 힘하고 뭐랑 같아야 돼요? 여기 이렇게 가해지는 힘인데 이 힘이 바로 수직력의 X 성분이 되는 거죠. NX가 되고 이랬을 때 이 ILB를 만들기 위한 이 I를 만들기 위한 유도기 전력이 구해지죠. 이게 I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I는 R분의 기전력이고 기전력은 BLVX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 기전력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게 수평으로 움직이는 게 VX니까 그러면 VX를 구해낼 수 있겠죠. I를 구했으니까 VX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VX 구했으면 다시 요 식에서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요게 V 방향이잖아요. 그럼 요게 요 오른쪽 성분이 VX 성분이 되는 거고 요 내려오는 성분이 VY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각도가 25도라고 했죠. 이렇게 얘가 25도. 그럼 요 각도가 역시 25도가 되겠죠. 따라서 VX는 V 곱하기 코사인 25도였으니까 V는 얼마가 돼요? 코사인 25도분의 V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답이 되겠죠. 이게 복잡하죠. 예.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평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직력을 분해했을 때 X성분, Y성분 그래서 요 FB하고 NX랑 같아야 되고 NY하고 MG랑 같아야 돼요. 그런데 요 비율이 이 삼각형의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탄젠트 25도가 NI분의 NX, MG분의 FP가 되고 FP는 ILB였죠. ILB. 요 막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전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요거 구해냈고요. 요거 구해냈으니까 I를 구할 수 있고 I는 R분의 유도기 전력이고 유도기 전력은 BLVX입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BLVX.
그리고 요걸 이제 분해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속도를 수평 방향, 수직 방향 분해해서 Vx, V 사이 관계로부터 V를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문제예요. 중요하고 좀 어려워요. 그죠? 뭐 시험에는 이런 문제를 내진 않겠지만 이렇게 이제 예제 문제로 우리가 이제 풀어보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다음 문제 가보죠. 900 ReV per minute로 회전하는 기전력이 24V인 발전기가 있습니다. 500 ReV per minute 이게 이제 RPM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분당 회전수 900rpm, 500rpm 그럼 속도는 어떻게 돼요? 오메가 값이 이거 9분의 5인 거죠. 이만큼 비율로 줄어든 거고 얼마만큼 기전력을 만드는가. 그래서 기전력에 대한 식을 보면 오메가 n b a 뭐 사인 오메가 t 또는 코사인 오메가 t 뭐 이런 형태로 여기는 이제 변화하는 거니까 이렇게 변화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최대값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기전력이 최대값이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 교류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무런 말이 나와 있지 않으면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걸 얘기해요. 오메가 n b a를 루트 2로 나눈 이런 전압을 시료 전압이라고 합니다. 뭐 RMS 전압 이렇게 얘기하죠. RMS 전압 우리말로는 시료 전압 또는 RMS 전압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교류이기 때문에 이게 교류에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리고 최대치는 평균치가 아니에요. 근데 평균치를 구해보면 아예 플러스 마이너스 평균하면 아예 0이 나오니까 이거를 위쪽으로 바꿔서 면적으로 평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면적하고 똑같은 면적을 갖는 일정한 직사각형 면적 요걸 생각했을 때 그 높이를 시료전압이라고 해요. 시료전압. 그래서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게 시료전압인데 이게 이제 24V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료전압으로 교류전압의 크기를 얘기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료전압도 어쨌든 최대 전압의 차이와 같은 거잖아요. 이 비율하고 같은 거잖아요. 루트 2로 나눠준다 하더라도 비율은 똑같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교류 전압은 뭐에 영향을 비례하는 거예요? 오메가에 비례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900 RPM이었을 때 24V가 만들어지면 500rpm이었을 때 몇 볼트가 만들어지냐? 이거 구하는 문제랑 똑같은 거니까 900분의 500은 24분의 몇 볼트냐? 이걸 구하는 거죠. 뭐 이거든 쉽게 구해볼 수 있겠죠. 전압이 요거에 900분의 500, 즉 9분의 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24 곱하기 9분의 5 요게 답이에요. 5볼트 이해해 보시고 다음 문제 36번 어떤 전동기가 120V 전원에 연결되어 정상 동작 중 돌아가고 있는 거죠. 회전하고 있을 때 0.850의 직류 전류가 흘러 그리고 코일의 저항이 11ohm입니다. 11.8ohm. 그러면 전류는 얼마가 되겠어요? 전류. 역기전력?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I는 R분의 전압인데 얘는 전원이 공급하는 전압에서 회전하고 있으니까 역기전력을 빼주는 거죠.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역기전력을 구하는 문제니까 이제 A번에서는 E-2R이 이게 IR이 되겠죠. 따라서 이 R은 역기전력은 E-I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20V의 전원 전압이고 I가 0.850 곱하기 R이 11.8 해주면 이 전압을 구해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모터의 회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역기전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겠고요. B번 문제 보시면 코일에서 내부 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의 인류를 구하라. 이 내부 에너지는 열 에너지를 얘기해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니까 이제 열이 발생하겠죠. 그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는 I 제곱 R의 비율 이만큼의 이제 비율로 열이 초당 이만큼의 에너지가 이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열로 전환되고 있는데 전류 주어져 있잖아요. 0.85 곱하기 요거의 이제 제곱이죠. 곱하기 R이 11.8 단위는 와트가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역기전력이 있을 텐데 만약에 회전을 멈춘 경우 그럼 역기전력이 0이 되는 경우니까 이때 흐르는 전류는 그냥 R분의 가해주는 전압에 의한 전류만 흐르게 되겠죠.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항이 11.8분의 전압이 120V가 가해지니까 아주 큰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고 요거에 의한 I제곱 R P를 구해보면
P는 11.8분의 120의 제곱, 그죠? 여기 5의 제곱 곱하기 11.8 와트의 전력을 소모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큰, 그죠? 전압이 더 크니까, 전류가 더 크니까 더 큰 전류가 전력을 소모하게 되겠습니다. 자, 스위치가 붙어 있어서 되게 이제 모터의 경우에는 이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과열이 돼서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스위치가 붙어 있어서 전류를 끊어주는 역할을, 뭐 이런 뭐 어떤 과전류 차단기가 들어 있겠죠.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면 차단을 하는 차단기가 들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켤 때는 동작하면 안 돼요. 처음에 켤 때는 과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류가 줄어드니까 이제 안전해지는 건데, 갑자기 다시 과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모터를 동작시키고 나서 얘는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 연습 문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라고, 여기서 마칠 텐데요. 여기 이 오늘 푼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노트를 해서 꼭 가지고 있으세요. 이건 이제 과제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올 때 제가 수거해 갈 테니까 잘 적어서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